왜 그래야 되냐고. 아, 혈아 몰라. 2021년 올해도 좀 전국의 축구장들을 다니면서 최근에 느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응원할 팀을 정하면 안 되는 이유? 7가지. 요즘 괜히 부쩍 느끼는 게 제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는 것보다 저랑 관계없는 남의 팀들의 경기를 보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을 때 나온 결론이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응원할 때 내 팀을 정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영국의 축구팬들 사이에선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바꿔도 응원하는 축구팀은 바꿀 수는 없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축구팬들도 한 번 응원한 팀을 바꾸는 거는 아주 그냥 대역죄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연고 이전을 빗댄 말, 팬고 이전은 기본이고 박쥐다, 철새다, 팀 세탁한다, 쟤 저 못난 놈 이러면서 아주 그냥 별의별 그런 굴욕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축구 보는 취향을 좀 바꾸는 것일 뿐일 텐데 말이죠. 두 번째, 제3자끼리의 경기를 보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고 재미도 있다. 왜냐면 제3자끼리 경기 보는 거는 그냥 그 축구 자체를 즐기면 되는 거라서 훨씬 남의 부담도 없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팀은 이거를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내 일주일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그냥 과몰입도 심하고 또 볼터치 하나하나 일희일비하게 되고 그만큼 되게 갑자기 열받네. 그래서 그런 볼터치 하나하나에 경기 결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느라고 굉장히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물론 축구를 볼 때 이기고 지기도 하죠. 근데 제3자끼리 경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긴 팀 축하, 와, 진팀 아쉽겠다 하고 마는데 그게 내기가 된다? 달라집니다. 이기면은 물론 기분 좋아서 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지는 순간 이건 곧 내 패배가 돼서 다음 경기가 열릴 일주일이 굉장히 구려져요.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원하는 팀을 안 갖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소비자의 관점으로 축구를 즐기면 그만큼 실패와 낭비 확률도 뚝 떨어진다. 제 팀을 갖고 소비를 하는 순간은 결국 흑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순서대로 서울 이엔드 2015년, 6년, 7년, 8년, 9년, 2020년 시즌 티켓입니다. 사실 축구를 굉장히 못하던 시즌에 안 볼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보시죠, 이게 황금색 파운더스라고 해서 서울이엔드 창단 시즌 티켓 멤버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시즌 티켓 구매를 중간에 끊으면은 황금색을 안 줘요. 그래서 시즌 파운더스도 아니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돼서 황금색 시즌 티켓을 계속 갖고 싶다는 이유로 잘하든 못하든 더 못하든 사고 있는 방법밖에 없는 이런 흑우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home. 내 팀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 행위는 합리적인 사람들 눈에서는 그저 흑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우. 처음이야 내 팀이 딱 생겼고 그 팀의 애정에 샘솟으니까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뻐서 이제 이것저것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게 소비의 형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샀는데 그럼 이제 이것 하나쯤도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유니폼도 샀고 저지도 샀고 외투도 샀고 가방 같은 것도 샀는데 이제 이런 담요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압박이 필요 없는 압박감이 알게도 모르게 저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우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가볍게 취미로 축구를 즐기는 사람을 누가 돌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팀이 있고 내 팀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놀림이 계속 가요. 리버풀도 보세요. 리중다, 칠버풀, 각종 곡들이 계속 가요. 내가 리버풀 팬인 이유로. 서울 이랜드 마찬가지예요. 맨날 꼴찌 한다고 안녕 꼴찌, 괴렌, 저런 기괴한 팀이 어딨니? 이러면서 저 팀을 왜 응원하니? 하면서 혈아 몰라. 그렇단 말이죠. 이걸 또 그냥 듣고만 있습니까? 야, 그래 또 내 팀 내가 깐다면서 또 거기다 반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괜히 의미 없는 감정 소모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믿음을 주는 일이 나한테 없기에 배신을 당할 일도 없다. 사실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제가 매번 보러 가는 그 팀, 그 선수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참혹한 마상이 또 없습니다. 제 경우에도 제가 반드시 이 팀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감독님이 돌연 자지사퇴를 하거나 참 유망한 신인이고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떠나는 날 디데이를 세더니 막 그러는 거를 보게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안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번째, 축구와 인생을 나누는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보통 일은 말 그대로 생존하는 생업, 그리고 축구를 보든 음악을 들으러 가든 이거는 문화생활이죠. 보통은 일과 취미의 관계가 명확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일하러 가요. 그런데 응원하는 팀이 명확한 나 같은 축구는 어떻게 되냐? 일 대신 축구가 먼저입니다. 뭔가 일과 축구의 스케줄이 겹치면은 나 그날 축구 보러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 못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변별력이 흐려지고 더 나아가서 축구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미래를 위해서 옳은 선택일까요? 마지막 7번째,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축구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내 몸을 맡기면 된다. 그런데 제 팀이 있고 그 팀에 계속 빠져드는 순간 저는 이 팀의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고 말고 결국에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말 그대로 매일 몸이 되고 있는 거죠. 제 경우도 2018년, 2019년 서울랜드 이 팀이 2년 연속 꼴찌하고 있을 때 나가고 싶었어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년 티켓을 또 샀단 말이죠. 그냥 가는 곳이니까. 그렇게 응원하는 팀이 생기는 순간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뭔가 선택이 아니고 관성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 깊게 들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연애와 다르게 축구 덕질은 맹목적이다 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 팀을 갖고 섣불리 응원하면 위험한 이유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팀을 응원하면 좋은 이유보다 나쁜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원팀을 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공이 가는 대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스였습니다. 고마워요.